모든 사람들이 우려했던 테넌바움 294 분양이 대참사를 맞았습니다. 자, 그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테넌바움 294의 모습입니다. 전면의 모습인데, 자,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 외관 자체가 문제가 많이 됐다. 이거는 일단은 지금 하이엔드로 지금 이거를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고 그랬는데, 외관의 모습을 보면 하이엔드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 미디어 파사드를 보시면은 너무 지금 촌스럽게 만들었어요. 특히 이 벽면을 보시면은 외관 자체가 문제가 많이 됐었다. 그래서 자, 이게 대참사까지는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미분양이 될 거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죠. 네, 이래서 문제가 좀 많았다. 외관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제 광안리 관광지에 있죠. 관광지에 있기 때문에 이 경관을 굉장히 만드는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경관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다? 자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건물이 경관을 만들기 때문에 자,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됐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처음 이거를 처음부터는 하이엔드를 시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짓다 보니까 지금 변명거리를 대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경관이 좋아서 조망이 좋기 때문에 급선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일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외관부터가 에러가 닿았었다. 하이엔드적인 요소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광안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걸 거의 흉물처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흉물처럼 만들어놨을까? 네, 그것이 또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름도 테넌바움이라는 입에 어감이 짝짝 달라붙어야 됩니다. 하이엔드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려면 네이밍을 붙이려면은 그 정도의 네임들을 가져야 되는데 테넌바움 너무 입에 맞지도 않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파트를 볼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보이는 게 뭡니까? 상가죠. 상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층고를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하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층 3층으로 되고 밑에 또 지하가 3층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세대수가 또 294세대다 보니까 부지 면적이 작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작고,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자, 상가층을 2개로 만들었어야 돼요. 2개로. 그러니까 여기에 절반 정도를 높이 정도로 해서 한 요 정도 되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한 요 정도를 끊어가지고 요 정도까지가 일반 1층의 상가 정도의 층고가 돼야 됩니다. 요 정도 되면 한 7m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상가 1층 같은 경우는 1층보다 2층은 조금 층고가 좀 낮아질 경우가 많은데 1층의 층고는 기본적으로 7m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가는 아파트에 처음 대면하는, 네, 우리가 지금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첫 대면하는 것이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의 층고, 상가가 고급화가 되지 못하면은 아파트 자체의 고급스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가의 층고는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제 분양을 보시면은 일정이 잡혔었는데, 네, 5일날 특별 공급이 잡혔고 6일날 청약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 됐는데 결과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 처참합니다. 대참사가 났어요. 그래서 1순위 청약을 보시면은 지금 84, 네, 밑에 보시면 C타입은 1명 청약을 했어요. 1명. 7명, 8명, 20명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보시면은 1하고 테넌바움 294 1하고 2가 분리되어 있는데 1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지금 테넌바움 2입니다. 네, 이게 1단지, 2단지를 분리해서 청약을 했는데 청약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141 타입 같은 경우는 없어요. 141 타입도 보시면은 A, B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84 타입 C를 보시면은 1명이에요. 1명.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청약 경쟁률 자체가 안 나오죠. 1대1이 넘어야지 청약 경쟁률이 되는데 경쟁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나오기 힘든 정도의 마이너스 청약률입니다. 이거는 소수점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처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협성건설을 보니까 네, 대표자도 있고 직원 수가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협성건설에서 지금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전에 성공 방식이 있을 거예요. 성공 방식.
이전에 우리가 이쪽에서는 협성에서는 뭐 분양을 했던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탈피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죠.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 안에 지금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죠. 지금 보시면 광안대 그 조망권이 보일 정도로 광안리에 있는 우리가 지금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하이엔드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개념. 그러니까 예전에 지었던 대충 만들어서 뭐 아파트 저렴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싸게 해서 분양을 성공시켰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갔던 겁니다. 하이엔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직원 중에 한 명이라도 얘기를 해줬을 거야. 해줘야 되는데 제 방송을 보고 전혀 그런 것들이 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휘포레라는 어떤 지금 이군 걸설사, 지방의 이군 걸설사라는 그 한 개의 자신들을 다 가둬놓았다는 거다. 우물 안에 다 가둬놓고 아파트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지금은 아파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3세대에서 지금 4세대로 넘어가죠. 지금 또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갑니다. 아파트의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이 트렌드를 빨리빨리 잡아야 돼요. 우리가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까지 거치면서는 트렌드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4세대, 5세대가 넘어가면서 싱크뱅이 없으면 아파트 분양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클린룸도 있어야 되고 주차 대수도 있어야 되고 지금 요즘은 또 기본적으로 유리난간도 다 적용을 하고 있죠. 4베이에다가 지금 3베이에다가 지금 싱크뱅도 없고 클린룸도 없고 주차 대수는 1.2대 1.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분양의 대참사로 이어졌다. 아무도 이거를 제 방송을 보든 아니든 하이엔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누군가도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휘포레라고 싱크뱅 넣지 말란 법 있나요? 여기서 제가 지금 찾아갔을 때 얘기했을 때 싱크뱅에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뭐 소리 지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싱크뱅 영업사원이냐? 싱크뱅 무슨 뭐 당신 집은 싱크뱅이 있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지금 어떤 개념을 갖고 이렇게 지금 분양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다. 대참사가 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빨리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응을 빨리 해야 돼요.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를 거기에 맞게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트렌드가 빨리 변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이플자이 이번에 서울에서 메이플자이를 분양을 했는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밑에 보시면은 3,317.5대 1입니다. 여러분들 경쟁률이 3,317.5대 1이에요. 네. 다르죠? 왜 다릅니까?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트렌드.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합니까? 단순히 새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돈에서 같은 금액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서 이 트렌드를 빨리 변화시키는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지금의 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제스 한강도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테넌바움 294만 지금 하이엔드라고 표방하는 아파트들 중에서는 네, 거의 대참사를 맞았는데 보시면은 하이엔드 아래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층고 2.7 여기는 2.3이죠. 테넌바움 2.3 세대당 세대예요. 테넌바움은 1.2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차 대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세대수를 줄이면 되죠. 세대수. 그러면 보통 한 150세대를 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대 1 정도가 되죠. 네, 주차 대수가 2.4대 1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수를 50평대 이상으로 올려 잡으면은 이것이 주차 대수까지도 해결되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이엔드가 아파트가 아니라도 지금 분양을 하려면은 완판을 시키려면은 싱크뱅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싱크뱅. 지금 2020년에 나온 싱크뱅은요 100% 냄새 차단됩니다. 100% 밀폐형으로 나와요. 예전에는 무슨 뭐 냄새가 샌다느니 무슨 날파리가 꼬인다느니 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층별로 클린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이엔드의 기본 요소가 아니고 지금 만드는 아파트의 일반 아파트의 기본 요소입니다. 이런 기본 요소도 만들지 못했고 그다음에 커튼 얼룩 커튼 얼룩 뭘 만들어도 되고 커튼 얼룩 월로 만들어도 됩니다. 사실은 외관 자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됩니다. 이목을 끌지 못했죠. 아파트를 흙물로 만들었어요.
미디어 파사드도 너무 촌스럽게 만들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뭔가에 끌림을 작용하는 매력을 어필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산의 하이엔드 아파트는 누가 만들었나요? 그러면 테넌바움에서 협성건설에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런 변명도 할 겁니다. 우리는 지방건설사다. 우리는 이군건설사다. 이군건설사. 이게 지금 변명이 됩니까? 우리는 브랜드가 휴포레다. 휴포레는 싱크백 넣지 말란 법이 있나요? 그딴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 경동제이들은 언제 만들었나요? 이거 경동건설이죠. 네, 부산에 있는 경동건설입니다. 지방건설사예요. 이군건설사입니다. 자, 278세대 지금 경동제이들을 만들 때 완공을 사용 승인일을 2012년도 11월입니다. 이거 착공은 언제 했나요? 2009년에 착공했습니다. 근데 2009년에 착공하기 전에 아파트를 이거를 이제 설계를 했어. 설계를 하면서 싱크뱅을 넣었습니다. 싱크뱅. 부산 최초입니다. 부산 최초로 싱크뱅 넣고 그다음에 클린룸을 집어넣습니다. 클린룸. 네. 가장 먼저 부산에 싱크뱅을 넣은 아파트다. 그러니까 부산에 우리가 고급화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넣은 곳은 서울 쪽에 있는 일군 건설사가 아닙니다. 브랜드 건설사 아니에요. 지금 브랜드 건설사 보시면은 삼성뿐만이 아니고 무슨 대림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어떻습니까? 싱크뱅과 클린룸 안 넣어요. 주차 대수도 그렇고. 그런데 지방 건설사, 이군 건설사가 보시면은 부산의 최초를 고급화를 만드는 곳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W도 마찬가지입니다. W도 어떻습니까? 지방 건설사죠. IS 창원 쪽. 네, IS 동서. 여기서도 W를 만들 때 어떻게 했나요? 지금 2018년도입니다. 사용 승인일. 이걸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착공. 네, 착공을 2015년도에 했어요. 설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싱크뱅 클린룸을 다 집어넣습니다. 주차 대수도 2대 이상 집어넣고 층고도 높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산에 있는 아파트의 고급화라든가 하이엔드는 전부 다 누가 견인을 했나? 그것은 1군 건설사가 아니고 지방의 2군 건설사가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협성건설은 이것을 지방의 하이엔드 시장과 지방의 고급화 시장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서 됩니다. 더군다나 협성건설은 부산의 건설사죠. 네, 1군 건설사도 부산에서는요 어떻게 만듭니까? 네, 이거 싱크뱅도 안 집어넣습니다. 부산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돼? 원가 절감형으로 갑니다. 원가 절감. 서울 쪽은 어떻습니까? 서울 수도권은 브랜딩을 하고 부산에서는 원가 절감을 해서 싸구려 싼마이 아파트 만들죠. 싼마이 아파트. 근데 부산 사람들은 삼성물산이다, 뭐 레미안이다 박수치고 있습니다.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이 정도 멍청하니까 건설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충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충. 이거 지금 싱크뱅 같은 거는 설비 들어가는 게 얼마 들어갑니까? 표도 안 나는데 공사비 증액에 표도 안 나네요. 표도 안 나. 그리고 대표적인 얘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범천 1-1구역이에요. 범천 1-1구역. 이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범천 1-1. 여기서 싱크뱅을 넣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소유주들이 조합원들이 투표를 했답니다. 투표. 이런 병신 같은 일이 왜 생깁니까? 싱크뱅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죠. 기본으로. 그런데 주민들이 절반은 찬성하고 절반은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부산에 고급화할 필요 없네. 굳이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좋은 거 넣어줄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투표할 일입니까? 싱크뱅이 지금 여러분들 투표를 할 일이에요, 이게. 싱크뱅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클린룸과 싱크뱅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분양 안 됩니다. 그것이 비단 하이엔드 아파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남천자이가 지금 분양을 했었죠. 남천자이 이번에 보시면은 대연 프리지어 서밋 했습니다. 대연 서밋과 남천자이가 분양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도 둘 다 싱크뱅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싱크뱅이 안 들어가고 나서 분양이 어느 정도 80% 이상 찬 거.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제 분양할 수 있는 단지들은요. 싱크뱅과 클린룸이 없으면요. 이제 분양 안 됩니다. 다 미분양입니다. 전부 미분양이에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다. 이게 마지막. 그래서 싱크뱅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제는 싱크뱅이 없는 아파트 분양은
100% 미분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싱크뱅이 있어도 분양이 될까 말까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부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울의 1군 건설사 그리고 지방에 있는 2군 건설사들이 이거를 호구 취급하지 않는다. 부산이 아직까지 이런 마인드, 싱크뱅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이런 지금 낙후된 마인드를 가지고는 부산 아파트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